안녕하세요. 박세은 강사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이며 학습의 기본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문자를 아이가 깨우친다는 것은 단순히 약속된 기호를 읽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자는 아이가 살아가는 세계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며 우리 아이가 새로운 세계에 한 발 더 내딛는 거예요. 이번 레드펜 유아 한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한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지 아이들의 스스로 학습 습관을 키워주려 노력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OECD 국제 성인 문해 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인 문맹률은 전체 1% 이하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지만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인 문해력을 측정하는 실질적 문맹률 부분에서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문해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문해력은 문자 그대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 문맹률은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글자는 모두가 읽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문해력은 모든 학습 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21세기 인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기체 문해력을 뽑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읽기 능력이 부족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결과를 보면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해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전체 학생 중 32.9%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생 직후부터 만 8세까지의 초기 문해력 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초등 2학년 이전에 초기 문해력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해력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한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이죠. 초등 입학 전까지 올바른 한글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초기 문해력 발달에서 다른 아이에게 뒤처지게 되고 결국 아이는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까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투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 글자를 많이 접한 아이들이 글자를 읽는 데 숙달되어서 더 많은 것을 읽고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결국 그렇지 못한 아이와 시간이 갈수록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어릴 때 충분한 언어적 자극과 읽기 교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아이는 학업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입학 후에도 학업 성적이 낮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고력에 바탕 없이 단지 한글을 달달 외우면 아이는 암기는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고력을 염두에 두고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 문해력 발달을 위한 올바른 한글 교육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배우기입니다. 한글 교육을 스스로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커리큘럼이 중요합니다. 그림책을 통한 음성 독서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글자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철자보다 언어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물과 소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몇 가지 결합 규칙만 알면 읽기를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원리를 깨치고 낯선 글자를 소리내어 읽으며 나도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경험하고 나면 시키지 않아도 읽고 싶어 해요. 아이는 한글이 학습이 아닌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고 스스로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입체적인 학습 방법 찾기입니다.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한글을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살펴봐 주세요. 다채로운 놀이 활동이나 흥미로운 영상, 게임, 노래, 율동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놀다 보면 아이들은 어느새 글자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손으로 만들고 눈과 귀로 오감각을 사용해 놀다 보면 어느새 한글과 친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문해력과 연결하기입니다. 글자의 모양과 소리, 결합 원리를 깨치고 새로운 글자를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한글을 익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문장을 이루는 여러 낱말의 성격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장 구조를 익히는 것. 이것이 바로 초기 문해력의 완성이죠.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문제 풀기를 어려워하거나 성적이 좋지 않다면 문해력의 문제는 아닐지 관심 가져주세요. 한글은
읽고 쓰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의 기초 문해력을 어떻게 높여줄까입니다. 그럼 기초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은 책을 많이 읽어야 생깁니다.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서도 글로 되어 있고 시험 문제도 글로 되어 있어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학교 수업에도 흥미를 느끼고 요즘 같은 혼자 공부하는 시기에는 더욱 독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 먼저 가볍고 쉬운 책부터 시작해 주세요. 말하기 단계에서 읽었던 첫말 틔우기 그림책들 있잖아요. 친근하고 엄마와의 정서 교감이 되어 있었던 책들,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책들이기에 낯설지 않고 자신감도 더 생길 수 있어요. 누리 과정에서 배운 주제들을 선정하여 한글 그림책과 이야기를 연결해 주셔도 좋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우고 있는 주제들이기에 흥미도 더 생길 수 있고 내가 배우고 있는 주제를 찾아 읽을 수 있는 성취감도 줄 수 있겠죠? 한글 교재나 한글책 한 가지로 모두 다 되겠지 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연결해 주세요. 한글에서 나라는 글자를 배웠다면 나라는 글자가 아이가 어릴 때 읽은 다른 책들 속엔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알아보는 확장 독서를 시켜주시면 좋아요. 여기에 종합학습지나 교과서와도 연결해 언어, 수학, 사회, 과학책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해 주셔요. 한글도 익히면서 다양한 배경 지식도 쌓고 주제별 스토리텔링도 하면서 탐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글에 숨어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쉽게 응용할 수 있답니다. 요즘 아이들의 학습 환경은 글보다 영상에 익숙해지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 없이 정보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다 보니 문자 언어와 음성 독서가 함께 발달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이가 글을 깨쳐서 눈으로 책을 읽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귀를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는 아이의 머릿속에 생각의 집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나중에는 글을 배워 눈으로 글자를 읽을 때 이해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책 읽을 시간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책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폭넓은 배경 지식으로 교과서에 대비해 주세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따라 설명식보다는 질문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생님은 질문하고 아이들은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중요해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 가서도 책을 즐겨 읽는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아이에게 평생 이어질 독서 습관을 주는 거죠. 우리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유아기에 형성된 독서 습관은 평생 갑니다. 유아기 6년을 투자하면 앞으로 60년이 든든할 겁니다. 한글 학습은 입학 전에 반드시 떼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효과적인 독서를 위해선 한글 교육과 독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 독서와 주제 학습까지 연결해 말과 글로 자기의 생각을 사소한 것이라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미국의 소설가 펄벅 여사는 말했습니다. 한글을 단순히 문자 교육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초기 문해력을 단단하게 키우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주세요. 학습이 즐겁고 나는 성장하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목표를 넓고 크게 가져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분명 우리의 목표 이상으로 점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